정보통으로 불리는 전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원 합의체 관련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식 재판관의 결정문 명문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라며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다시 한번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더라도 무조건 무죄 확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냐라고 말하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습니다라며 또다시 이 부분을 연달아 3번 강조했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안에서 정보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이 정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법원에서 이전에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나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후보 등록 전에 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종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5월 11일 전 또는 6월 3일 전에 대법에서 정리가 된다면 아마 그것은 검찰이 상고한 그 상고 기각 다시 말해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무죄.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저희 공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검찰이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확정을 하는 만일에 선고를 한다면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 거죠. 오늘 홍준표 한동훈의 맞서 토론이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치고 패고 싸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준표의 옷차림을 보면요. 파란색 계열의 정장만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고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도권을 쥔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공격하자 뜻밖에도 홍준표가 민주당 대변인이 된 것처럼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21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를 산다라는 식으로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3자한테 줬는데 그럼 뭘 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그건 못 찾았잖아요. 그건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 타고 다닐 때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자, 법인카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자꾸 작은 걸 끄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 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화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 큰 걸 놔두고 사소한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소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 안 하죠. 나는 그래 안 하죠. 자,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이런 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이런 페이스북 게시 쓰셨어요. 특활비 나오면 남은 돈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고 그 돈들 모아서 집사람 비자금 만들어서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 빌려서 3억가량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했죠. 특활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됩니까? 특활비를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내 해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절반의 세비를 집에 생활비로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 돈은 제 정치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 특활비가 나와요. 그래서 내 정치 비용으로 매달 쓰는 400~500만 원을 그 특활비로 썼기 때문에 세비 전액을 집에 갖다 줬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 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할 말 없으시니까 아니 할 말 없는 게 아니라 수사를 그런 식으로 다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잡아여지를 못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수천억을 제3자한테 돈을 이득을 보게 해줬으면 거기에서 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들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 이제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그 잡아가지고 트는 게 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홍 후보님의 공직관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제 논리가 맞는지 제가 논리가 맞는지 홍 후보님 논리가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홍 후보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참 국민의 말만 하면 국민을 파는데 참 어찌가 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계엄 때도 그랬잖아요. 계엄하자마자 내란이라고 먼저 단정한 사람이 후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씀 못 하셨어요? 뭘 잘못 계엄 제 입장에 있으면 계엄 막으셨을 겁니까? 대구시장이니까 그거 묻지 말라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시장 있으면서 계속 중앙정치에 대해 참견하셨잖아요. 참견이 아니고 당 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했죠. 내가 당대표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나 국정에는 과제한 일이 없습니다. 조국 수홍이란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다.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국 수홍이시네요, 지금도. 조국이가 잘못됐다 치더라도 가족 전체를 도려가는 것은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뇌물죄로 기소되셨죠? 그 문다혜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그 말하니까 그거는 좀 그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그것도 그 눈물을 왜 다 홍 후보님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그 눈물이 왜 우리 후보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과 같이 간다고 하고 그런데 왜 그 눈물 여기만 흘립니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과 같이 안 가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진보층 표는 정변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이 꼴이 됐는데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 저보고 이재명 왜 못 잡아넣냐면서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192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대결 구도로 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죠. 진보성향표 확정. 2년 전에 대구시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어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 당신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옹졸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옹졸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럼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때는 TK 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대구 과제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통과 안 돼요. 대구 100년 이재명 대표 허가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아부성 발언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아부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라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굉장히 폄하하셨어요. 다른 당 앞에서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 없습니까?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한 표정이잖아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